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짧았던 결혼 생활을 접고 싱글의 몸이 된 30대 직장인입니다. 사실혼 관계였으니 이혼은 아니고 그냥 정리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지금은 관계를 정리했지만 편의상 남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설마 했지만 이렇게까지 거지근성이 있는 집안인 줄 몰랐습니다. 저를 무슨 호구로 알고 가족이 되었으면 모든 걸 자기네 집안에 봉사해야 한다는 식의 가스라이팅에 질려서 결혼이고 뭐고 접어버렸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바라는 그놈의 장남 노릇과 며느리 노릇, 아주 넌덜머리가 납니다. 그런 사람인 줄 몰랐냐고 물으신다면 네, 몰랐습니다. 연애를 오래 하다 보니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건지 별 볼 일 없던 사람 괜찮은 인간 만들어 결혼했더니 본인이 잘난 줄 알더군요. 헤어진 남편이랑은 3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연애 초반 남자친구는 사실 경제력이 없었습니다. 나이는 나보다 2살이나 많으면서 늘 임시직 전전하고 단기로 하는 일을 했는데 보다 못한 제가 남자친구에게 이런저런 자격증도 따게 하고 지금 다니는 직장에 이력서 넣기 위해 시험도 보게 했어요. 중간중간 일을 안 할 때는 경제력 없는 남자친구 뒷바라지 많이 해줬어요. 저는 친정도 넉넉하고 직장생활도 대학 졸업하자마자 했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하고 별 생각이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이 효자면 피곤하다고들 하는데 헤어진 남편 놈은 효자이면서도 우리 집 부모님에게도 잘하길래 원래 저리 어른들과 가족들에게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자기 집 한정 효자가 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정말 속았구나 싶었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남편도 남편이지만 저는 그 집 식구들에게도 참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연애는 오래 했지만 결혼 생활은 1년을 채우지 못했어요. 시댁에서는 자기 아들이 별 볼 일 없는 연애 시절에 누가 걷어주고 지금 직장까지 잡게 해줬는지 모르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잘나서 좋은 직장 기술직으로 들어간 줄 알죠. 남편이 그리 야무진 편이 아니었는데 자기 자식을 저리 모를까 싶었습니다. 남편은 장남이었고 밑으로 시누이와 시동생이 있는데 다들 나이가 찼고 결혼 계획이 각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시부모님 입장에서도 자식들 시집장가 보낼 생각하면 답답하시긴 했을 겁니다. 사실 처음에 결혼 말이 처음 나온 건 남편이 31살 때였는데 결혼하자는 말도 남편이 먼저 했었어요. 우리 이제 결혼할까? 네 덕에 좋은 직장도 취직도 했고 우리 집에서도 나 장가 간다고 하면 좋아하실 거야. 다 큰 자식들 3명이나 집에서 부대끼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도 힘드신 것 같아서 나라도 빨리 가정 꾸리고 싶어. 결혼? 글쎄, 언제든 할 거지만 지금? 뭐 못할 건 없지만 자기네 부모님도 결혼하라고 하시는 거야? 내가 하고 싶다면 하는 거지. 엄마 아버지 허락이 왜 필요해? 아무튼 나는 올해 결혼하고 싶어. 그때 저는 30도 되지 않았고 연애도 연애지만 한창 직장인의 로망을 실현하면서 사는 중이어서 결혼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언젠가 해야겠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고 준비도 해왔어요. 그러다가 막상 진지하게 결혼하자는 말을 하니 아, 지금 결혼을 해야 하는 건가 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말 꺼낸 남편이 갑자기 1년만 더 있다 하자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우리 결혼 말이야. 올해 말고 1년 정도 더 있다가 해야 할 듯해. 나는 당연히 부모님이 결혼 등떠미실 줄 알았는데 엄마가 당황스러워하시네. 아직 내가 버는 월급으로 장가 미천 마련 못하셨대. 집에 조금만 더 돈 갖다 달라고 그러시네.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나야 올해 하나 내년에 하나 상관없어. 알고 보니 자기 엄마가 남자 나이 31하면 결혼이 너무 빠른 거 아니냐면서 그다지 반기지 않으셨다고 해요. 아마 장남이라 뭐라도 장가 미천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그러신 거겠죠. 그러다가 정확히 1년 뒤에 그때는 시어머니 입에서
먼저 결혼하라는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결혼이 그다지 급하지 않았고 더 천천히 있다가 해도 된다는 생각이었지만 그때는 저보다 남자 쪽에서 결혼을 많이 서둘렀습니다. 그 사람 어머니를 결혼 전에 만난 적이 몇 번 있긴 합니다. 오래 사귀다 보니 자주는 아니었고 1년에 한두 번 어머니나 아버지 생신 때 잠깐 뵙긴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시어머니는 늘 돈돈거리거나 입속 계산이 빠르셨어요. 그래서인지 처음 인사하러 갔을 때도 저한테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게 직장이었습니다. 직장 다닌다고 들었는데 공기업이면 정년까지 보장되는 곳이겠구나. 당연히 결혼해서도 그만둘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럼요, 어머니. 요즘 외벌이 하는 사람 찾는 게 더 힘들걸요? 저도 힘들게 들어간 직장 관둘 생각 없어요. 엄마, 우리 집사람 정도면 또래 중에 월급도 많은 편이에요. 평생 직장에 대출도 잘 나오는 직종이라서 여자로서는 진짜 꿀이지 꿀. 그래. 우리 때야 여자들이 살림만 했지만 이렇게 여자가 직장이 든든하면 남자가 혹여 일을 안 해도 걱정이 없겠구나. 사람이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거든. 나도 우리 애들 아빠 일 안 할 때 얼마나 막막하고 돈 걱정을 많이 했는지 몰라. 니들은 결혼해도 서로 기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돈 걱정할 일 없으니 좋겠구나. 그때 어머니랑 남편이 저 두고 하는 말 들으면서 만약 내가 직업이 변변찮거나 결혼해서 집에서 살림하겠다 하면 아주 쌍수 들고 반대하겠구나 막연하게 생각은 했었어요. 어머니는 특히 저한테 여자도 아이 낳고 살림하면서 직장생활까지 똑순이처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은근히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러고 사셨냐고 묻고 싶었는데 본인 피셜로는 어머니는 밖에서 돈은 안 벌었지만 남편이 벌어오는 돈 굴리는 재주가 있었다고 자랑삼아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평생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았지만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삼남매 다 대학 보내고 이만큼 키웠어. 여자가 이 정도는 해야 일 안 해도 집에서 큰소리 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내가 말은 안 했다만 네 아버지 사고 많이도 친 사람이야. 나 아니었으면 거지꼴이지. 어쨌든 내가 볼 때 너는 나 같은 재주는 없어 보여. 그러니 다달이 월급 받는 직장이 얼마나 중요하니? 애 낳아도 내가 봐줄 테니 쉬지 말고 열심히 벌어놔. 벌 수 있을 때 벌고 모을 수 있을 때 모아놓으면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잡을 수 있는 거야. 돈 되는 투자거리 나타났는데 종잣돈 없어서 놓치면 그것보다 바보 같은 일이 없는 거란다. 남편에게 결혼 전 여러 번 들은 말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엄마가 평생 전업주부로 사시면서도 아빠가 벌어오는 돈 관리를 잘하신 탓에 이만큼 재산 불리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려놨다는 재산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는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결혼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딱 가지고 있는 집 한 채였는데 그때는 뭐 대단한 재산을 불린 듯이 말을 했습니다. 하긴 외벌이로 삼남매 교육시키고 집 마련하고 노후 대비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은 결혼 전에도 자기 엄마에게 돈 관리를 전적으로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결혼하면 부부가 관리할 거라고 말은 했죠. 우리 엄마가 돈 불리는 데는 능력이 있는 분이셔. 우리 지금 사는 하남 아파트도 재건축 예정인 거 엄마가 운 좋게 사시는 바람에 차익 많이 남기셨지. 매매하면서 집 가지고 자산 불리셨는데 아버지가 사고를 몇 번 치시는 바람에 아주 큰 돈은 못 모으신 거야. 만약에 아버지만 아니었으면 지금보다 더 잘 사셨을걸? 그래서 나도 어머니한테 군말 없이 월급 드리는 거야. 자기가 월급 거의 다 맡긴다는 거야? 그럼 어머님이 모아서 결혼 자금으로 준다는 거구나? 사실은 엄마가 내가 드린 돈으로 빌라를 하나 장만해 놓은 게 있으시대. 나 장가 갈 때 주신다고 하는지 모르지 뭐. 나도 정확하게 엄마가 어디에 투자하고 무슨 빌라 사셨는지는 잘은 몰라.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고 빌라를 한 채 사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장남한테는 집을 해주시겠다는 둥 하시더니만 집을 해주시긴 하셨죠. 그런데 그 집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월급에 돈 보태 샀다는 그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라고 하셨다는데요. 아시겠지만
빌라는 잘못 사면 본전도 못 건지는 거 아시죠? 게다가 시어머니가 사시는 곳은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 변두리였습니다. 집값이 비싼 동네도 아니에요. 월세 놓을 게 아니라면 빌라나 원룸 같은 건 진짜 매매할 때 조심해야 하는데 어머니는 그 동네의 교통이며 입지는 고려도 하지 않고 싼 가격에 나왔다면서 덜컥 사신 듯 보였습니다. 일단 황당했던 건 그 빌라 매매가가 1억 3천에 융자가 자그마치 8천이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게 있는데 저는 그 집에 융자가 많이 껴있다는 걸 나중에 결혼해서 등기부 등본 떼어보고 나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결혼 전에는 집 걱정하지 말라며 말씀하시기로는 이랬어요. 우리 큰아들 장가 보내는데 집 한 채는 해주는 게 당연하지. 너는 참 복도 많다. 우리 아들같이 착실한 남자 만나서 처음부터 집도 떡하니 가지고 시작하니 말이야. 네, 어머니.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신랑이랑 저랑 잘 굴려서 불려나가겠습니다. 이 말이 어찌 들리세요? 당연히 어머니가 아들에게 집을 해줬다고 들었고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모은 돈으로 그 빌라 들어갈 때 깨끗하게 집을 수리하는 건 물론 가구 가전도 최대한 멀끔하게 장만했습니다. 예단도 시어머니가 해달라는 대로 모자라지 않게 해갔어요. 사실 굳이 어머니가 해주신다는 빌라에 들어가지 않아도 저 역시 제가 모은 돈이랑 친정 도움받아서 남편과 반반 보태 어지간한 신축 아파트 전세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집은 해가야 한다며 굳이 해주시겠다니 거절하지 않고 감사히 받았습니다. 감사히 받았다고는 하나 어차피 제 명의는 아니긴 했어요. 명의는 남편 거라고 하지만 어차피 빌라라 아이 낳기 전에는 아파트로 이사 갈 때까지는 걱정 없이 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남편과 각자 월급을 어찌 모을지 상의하다가 월 고정 지출에 대해 얘기하는 와중에 남편이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한 달에 이자 내는 게 만만치가 않겠네. 어쨌든 우리 같이 사는 집이니까 당신도 절반 보태줘. 어? 뭘 절반 보태라는 거야? 이자라니 무슨 이자? 당연히 이 집 이자지. 한 달에 이자랑 원금이랑 내는 돈이 거의 100만 원 돈이라서 말이야. 결혼했으니까 우리가 내야지 엄마한테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 뭐?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난 금시초문이야. 이 집에 대출이 있었어? 비싸지도 않은 이딴 빌라에? 놀란 제가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고 계약서를 내놓으라 해서 확인해보니 황당하게도 매매가가 1억 3천에 절반이 넘는 8천의 융자를 끼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마치 본인이 장만해서 주신 것처럼 말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 깡통집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 집 사실 때 나도 황당해서 많이 다퉜어. 그래도 집은 사놓으면 돈 번다고 해서 결혼 전에는 엄마가 어찌어찌 이자를 내주셨거든. 근데 결혼하면 우리가 하는 게 맞지. 말은 똑바로 하자. 어머니는 당신한테 집을 해주신 게 아니고 이 집을 떠넘기신 거였네. 당신이랑 나랑 둘이 같이 갚으라는 거였어? 어이없다 정말. 그럼 이건 집을 해주신 게 아니잖아. 어쩜 결혼하기 전에 집을 해준다 어쩐다 말을 그렇게 하신 거래?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에게 융자를 속인 남편과 어머니의 의도가 대체 뭐였을까요? 그리고 더 열받는 건요. 그 집을 팔 수도 없었습니다. 이자로 아까운 돈을 내느니 차라리 같은 이자 낼 거면 오르는 집에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집을 내놓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1억 3천에 사셨다는 그 빌라 매매가가 집값이 떨어졌다며 제값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래서 빌라는 절대 함부로 사는 게 아닌 건데 내놔봤자 남는 돈도 없고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야 하고 그야말로 짜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일단은 이자 내면서 살아야지 별 수 없잖아. 여기 살면서 돈 모아서 당신 말대로 아파트로 이사가자. 일부러 당신한테 말 안 한 건 절대 아니야. 엄마가 계속 관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자가 그렇게 많이 남았는지도 몰랐다니까. 고의로 말 안 한 것 같아서 기분 나쁘네. 당신 정말 몰랐던 거 맞아? 어머니도 정말 너무하시다. 우리 결혼할 때
당신 앞으로 축의금도 전부 싹 쓸어 가시고 한미천 잡았다는 소리 들으시더니 대체 이게 뭔 짓이래? 아들한테 집 준다고 말만 뻔지르르게 하면 뭐해? 당신한테 빚 떠넘긴 거잖아. 에이,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떠넘긴 건 아니지. 지금은 집값이 어디든 떨어져서 그래. 나중에 집값 회복되면 손해 절대 아니야. 팔고 세금 내면 남는 돈도 없겠다. 차라리 그냥 어머니더러 가지고 있으라고 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처음에 전세 얻더라도 이자 나가는 돈은 줄였을 거 아니야. 당신 이거 엄연히나 속인 거야. 결혼 초반에 신혼집에 대출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거의 갈라설 생각하고 남편과 다퉜습니다. 그때 갈라섰으면 더 더러운 꼴은 안 봤을 텐데 그놈의 체면과 정이 뭐라고 친정부모님 볼 면목이 없어서 한번 참고 넘어갔습니다. 대신 집 팔 기회가 오면 당장 팔아버리고 다음에 집 매매는 전적으로 제가 맡기로 약속했습니다. 만약 대출 끼어있는 걸 알았더라면 저는 집 안 받겠다고 했을 거예요. 이건 제대로 확인 안 한 제 탓도 있지만 시어머니랑 식구들이 워낙 철저하게 집을 마치 장남에게 마련해주는 것처럼 저를 속였기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결혼 한 달 만에 안 거고요.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첫 한 줄을 잘못 꿰면 결국 다 다시 풀고 다시 잠가야 하는 건데 잘못 깬 단추를 일단 바로잡지 않고 지나간 저도 실수한 거죠. 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이 사는 일이라지만 생각보다 엮여있는 문제가 많은 일이라 결혼 한 달 만에 때려치우자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겪어보니 시댁 문제는 생각보다 단순하게 끝나지 않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저도 며칠 생각하면서 마음 가다듬고 정말 참고 또 참았습니다. 지금 어머니에게 빌라 가져가시라고 해도 이사 가자니 돈도 들 것이고 또 그 집에 제가 들인 돈도 있었고요. 방법은 집값이 조금 회복하고 부동산 경기 나아지면 하루라도 빨리 팔아버리던가 전세라도 빼줘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머리 아프게 고민하고 있다가 일단 남편 말대로 지내보자 하고 있었는데요. 한번 시어머니가 미워지고 시댁 가는 게 싫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영 시댁이 불편했고 오라가라 하는데 가기도 싫더라고요. 누구라도 저희 입장이 돼본다면 솔직히 이해하실 겁니다. 절연 안 하고 사는 제가 보살 아닌가요? 그런데 이놈의 집구석 진짜 안 되겠다 싶었던 게요. 장남인 남편 말고 그 집 시누이와 시동생도 좀 개념이 없었습니다. 결혼한 첫 달에 대출 덩어리인 빌라 떠하는 사실 알고 열받아 있었지만 꾹 참고 명절에는 참석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정말 가기 싫게 만들더라고요. 저보다 한 살 어린 시누이는 자기 엄마 이제 며느리 들어왔으니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다고 저한테 하루 전에 와서 음식을 하라고 하질 않나. 꾹 참고 며느리 노릇 했더니 명절 당일에는 더 가관이었죠. 시누이 시동생은 실컷 먹고 나서 다들 소파에 기대 앉더니만 차 한 잔 타달라고 하고 TV 보더군요. 결혼해서 몇 달 사는데 시댁 식구랑 자주는 아니었지만 같이 식사하면서 정말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이 돈 내는 거 못 봤어요. 계산은 늘 우리 부부가 해야 했죠. 신우랑 시동생 둘 다 돈 버는데 명절에는 따로 용돈도 안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제 동생들도 아니고 어머니가 가만히 있는데 제가 말해 뭐하나 싶어 그런가 보다 했죠. 이런 시댁의 모습이 제 눈에 좋아 보일 리 없었죠. 우리 친정 같으면 어림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빠가 있지만 새언니한테 우리 시누이처럼 하지 않아요. 감히 시누이가 명절 전에 자기 엄마 힘들다고 일찍 오란 소리를 하다니요. 그리고 저는 결혼 전에도 새언니가 명절 당일날 일하고 있으면 오빠더러 점심 되기 전에 빨리 가라고 엄마보다 더 강하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시누이인 저와 새언니는 사이가 나쁠 일이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 새언니가 저한테 참 좋은 말을 많이 해줬는데 제가 언니 조언 듣고 실행에 옮긴 게 있다면 바로 혼인신고를 바로 안 한 일이었습니다. 아가씨, 나는 오빠랑 결혼해서 혼인신고 1년이다가 한 거 알아요? 어머,
정말요? 오빠도 그러자고 한 거예요, 언니? 그럼요. 여차하면 갈라설 생각으로 혼인신고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한 번 하는 혼인신고를 의미 있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내가 신랑도 잘 만났지만 살면 살수록 아가씨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너무 좋은 가족을 만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인신고할 때 기분이 남다르더라고요. 아가씨도 연애 꽤나 오래 했잖아요. 물론 그깟 거 해버리는 게 뭐가 어렵냐 할 수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을 내 사랑하는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는 일이니까 아가씨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의미 있는 혼인신고를 하고자 미룬 건데 나중에는 결국 갈라서려고 안 한 일이 되어버리긴 했습니다. 결혼 전 남편에게 별뜻 없이 결혼 전에 제가 나중에 혼인신고하자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딱 1년 되는 결혼 기념일에 혼인신고하자고 말이죠. 그런데 기분 나빠할 줄 알았던 남편이 생각보다 별 생각 없이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부부는 식만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쭉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혼 직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시댁 식구들의 꼴보기 싫은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 사람과 혼인신고를 안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한 번 한 결혼을 소꿉장난하듯 뒤집어 엎을 수는 없는 일이니 저는 노력은 해보고자 한 겁니다. 빚밖에 없는 집에 내가 리모델링까지 하고 들어온 게 생각만 해도 억울했는데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가끔 오시면 참 집이 좋다며 남의 속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어쨌든 신혼 초에 시댁이 가깝다는 이유로 주말에 한 번은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가 집에 들이닥치셨는데 오시면 당최 가실 생각을 안 하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일 때문에 나가봐야 한다고 하면 책상머리나 잘 지키면 되는 일인데 뭘 주말에 또 바쁜 척을 하냐면서 콧방귀를 뀌셨죠. 우리 집에 오시면 꼭 시누이를 대동해서 오셔서는 오실 때마다 안방 열어보고 내 물건 뒤지고 공기업 다니는 애가 사치가 심하다면서 제 옷이나 가방에 대고는 이런 것도 다 우리 아들이 버는 돈으로 나가는 거지? 어머, 이건 내가 좀 가져가서 써야겠다. 예, 얼른 챙겨라. 이 스카프는 우리 지선이가 하면 예쁘겠구나. 다 우리 아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아니겠냐며 옷이나 화장품 한두 개씩 집어가고 제가 버는 돈으로 산 거라고 말하면 얼마나 번다고 네 돈으로 산다고 하냐며 무시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지금처럼 번듯한 직장 얻을 수 있게 그동안 길들이고 채찍질한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한번 휘젓고 가시면 당연히 기분 나빴던 저는 남편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구슬리고 제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던 사람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가 식구들만 만나고 나면 저는 늘 기가 빨리는 기분이었고 시어머니는 물론 시동생과 시누이의 무례함 때문에 꼭 남편과 다투게 되었어요. 솔직히 저도 시댁 식구들이 경우 없이 행동할 때는 따끔히 말하고 싶었죠. 나한테 앞으로 이러지 말라고요. 하지만 그리 말하자니 앞으로 관계가 걱정이라 일단 참고 남편에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소리를 자기 가족 욕하는 소리라 생각하고 굉장히 불쾌해하더군요. 그래서 매번 싸움이 되었고 서로 마음에 앙금이 남고 사이만 썰렁해졌습니다. 본인이 장남이니 동생들도 챙겨야 하고 동생들은 장남인 남편이 돈을 더 쓰고 시부모를 부양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화하는 거 들으면 도름이 끼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신우는 자기 시집 가는데 돈 얼마 보태줄 거냐는 소리나 하고 있고 말이죠. 게다가 신혼 초반에 우리 부부는 경제권 문제로 힘겨루기를 은근히 했는데 남편은 자기가 돈 관리를 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싫다고 해서 다투기도 많이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엄마를 닮아 돈 관리는 자신 있다고 했지만 저는 결혼할 때 신혼집 가지고 거짓말한 사람에게 도저히 돈 관리를 맡길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저를 타이르고 회유하고 구슬리다가 안 되니 급기야는 신통을 부리며 화를 냈고 생활비 내는 월급날에도 돈이 없다며 개소리를 했죠. 연애할 때와는 너무나 다른 결혼이라는 현실이
저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또 터지면서 저는 남편과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한테는 깡통집 주신 시어머니가 집을 샀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서울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그랬죠. 우리한테는 깡통집 주고 집 해줬다고 생색을 그리내더니만 다른 걸로 돈 벌었나? 웬 서울집? 서울집 살 돈은 있나 보네. 솔직히 서울에 있는 집이 강남 아니라도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가 얼굴 보기만 하면 매번 상급지로 가야 한다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서울을 말하는 거였나 봅니다. 한창 집을 계약하네 어쩌네 하시면서 저도 집 보러 같이 가자며 호출하신 적이 있지만 싫다고 딱 자르길 여러 번이었습니다. 신우랑 시동생도 저에게 문자질을 하면서 서울에 엄마가 집을 샀는데 선물은 뭐 할 거냐며 물어보길래 가뿐하게 씹어줬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하는 말 들으니 원래 살던 집 정리하고 서울에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대출 껴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이 결혼할 사람도 서울이고 급이 맞아야 한다며 미리 이사를 하는 거라면서요. 이사 갔다는 소식을 남편에게 전해 들었지만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주말에도 초과 근무를 하며 시댁에 가는 걸 피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모 시부모님이 집을 사서 이사를 했는데 왜 코빼기도 안 비추냐며 타박을 하겠거니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의외로 기분이 좋은 건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 얘, 너 대체 얼굴 본 지가 언제니? 잘 지내는 거야? 이제야 통화를 하는구나.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사하셨다는 말은 들었어요. 직장 때문에 바쁜 건 안다만 시부모가 이사했다는데 어쩜 연락이 한 통이 없어. 엄마가 왜 전화를 하게 만드는 거니? 어쨌거나 덕분에 이사 잘했으니 전화 한 통 해야겠다 싶어 연락했다. 경기도 살다가 서울 오니 좋은 게 참 많아. 이래서 사람들이 서울 하나 보다. 아무튼 나중에 정리되면 모여서 식사할 테니까 그때는 바쁘다는 소리 말고 와야 한다. 왜 서울로 이사한 걸 내 덕분이라고 하시나 했지만 뭐 그냥 하시는 말인가 싶었고 축하드린다고 대충 맞장구 쳐드리고 조만간 놀러 간다고 형식적으로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사달이 난 건 어머니가 이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채 한 달도 되지 않는 날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또 경제권 얘기를 꺼내더니만 평소와 달리 더 강한 어조로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대체 언제까지 월급 관리 따로 할 셈이야? 이러면 돈 못 모은다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이제 몇 달 살았으니 나 믿고 맡길 수 없어? 당신 월급 내가 잘 관리할게. 이제 이번 달부터는 나갈 돈 더 많아지니까 내 월급만으로 감당이 안 된단 말이야. 잔말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좀 하자. 그 문제는 우리 1년 후에 얘기하자. 일단 지금은 각자 쓰는 돈도 많고 이 집 융자금도 내야 하는데 내 월급을 당신이 다 관리하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거 봐. 당신은 일단 나를 신뢰하지를 않는 거야. 내 주변에는 마누라가 집에서 살림하면 남편한테 용돈 받아 쓰고 그 돈 주는 것도 고마워한다더라. 대부분 다 남자가 관리하고 다들 재테크도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그냥 나 한번 믿고 맡겨줘. 돈 나가는 건 당신한테 다 보여주면 될 거잖아. 당신 주변 남자들은 돈을 잘 버나 보네. 마누라 집에서 놀게 하고 용돈도 주고 말이야. 미안하지만 나는 적당한 때 되기 전에 내 월급 당신한테 맡길 생각 없어. 그런데 남편이 그때 들고 있던 밥숟가락을 확 집어던지는 겁니다. 쨍그랑 소리가 나며 밥알과 함께 숟가락이 바닥에 나뒹굴었죠. 저는 이 상황이 황당해서 남편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밥숟가락 던진 거니? 그래, 던졌다. 당신은 대체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자기 멋대로 나를 조종하려만 하고 내 말은 들어주지를 않아. 결혼했으면 이제 남자 그늘에 있는 건데 당최 우리 식구는 안중에도 없단 말이지.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내 뜻에 좀 따라줄 수 없는 거야? 분명히 말했잖아. 이번 달부터 나갈 돈 많아져서 내 월급으로 감당 안 된다고. 당신이 버는 돈이랑 같이 합쳐야 우리 생활이 될 것 같아서 내가 관리하겠다는 거잖아. 좋아. 그럼 얘기나 해봐.
대체 우리가 돈이 여기서 더 나갈 일이라는 게 대체 뭔데? 우리 엄마 서울에 집 샀잖아. 근데 장남인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내 동생들은 결혼 준비하느라 여유가 없고 당신이랑 나랑 맞벌이하니 상황이 제일 나은데 별 수 있어? 우리 월급으로 어머니 집 대출금 드리기로 했으니까 잔말 말고 당신 월급 다음 달부터 전부 나한테 보내. 어? 뭐라고? 당신 어머니 집 대출금을 우리 월급으로 내준다 그랬어? 당신 정말 미쳤니? 내가 번 돈을 왜 너네 부모님 대출금으로 내야 하는 건데? 어머니가 감당할 수 없는 거면 집을 사지 말았어야지. 왜 그걸 우리한테 또 떠넘기는 건데? 당신 잊었어? 우리 신혼집도 빚덩어리로 떠안아놓고 뭐? 대출금을 갚아드린다고? 와, 진짜 환장을 노르시네. 난 못하니까 꿈도 꾸지 마.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네 집안 깡패야 뭐야? 이러려고 나한테 월급 관리한다고 한 거니? 저는 순간 눈이 뒤집힐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결혼 초부터 참고 있던 분노가 확 터져버리는 느낌이었죠. 당신 화만 내지 말고 내 말을 잘 들어. 내가 뭐 계산도 없이 우리 엄마 집 대출금 내준다고 하는 줄 알아? 그 집 지금보다 훨씬 오를 집이야. 물론 10억대의 대출이 50%니 무리해서 산 건 맞아. 근데 원래 살던 엄마 집 3년 동안 꼴랑 2천 올랐어. 근데 서울집은 억대로 오르는 거 한순간인 거 당신도 알잖아. 그래서 엄마가 망설이길래 남 잊고 사시라고 했어. 당신은 지금 당장 내는 대출금 아깝다고 나중에 몇 억 버는 거 놓칠 셈이야? 남편은 저에게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에게 내 월급까지 고려해 이자 낼 계산을 했던 거죠. 내가 돈 못 벌었으면 어쩔 뻔했니? 내가 일이라도 쉰다고 했으면 아주 큰일 났겠다? 당신 마음대로 저지른 거니까 당신이랑 당신네 가족들이 감당할 일이야. 감히 내 월급으로 당신 엄마 집 대출금을 낼 생각을 해? 난 절대 못 줘. 그 집 우리한테 준다고? 어느 천년에 우리 집 되는 건데 20년 후에 우리 환갑 다 돼서? 우리 부모님이 천년만년 사시겠어? 오래 사셔봤자 맥시멈 20년이다. 그럼 그 아파트 몰라도 20억은 돼 있을걸? 그럼 우리가 남는 장사 아니야? 대신 내가 동생들이 그 집에는 상속 권리 내세우지 않게 확실하게 정리할게. 그럼 되는 거잖아. 나중에 그 집이 우리 거가 된다는 개소리를 하면서 저더러 20년간 그 집의 월급을 저당 잡히라는 거였습니다. 말이 좋아 20억이죠. 그때만 해도 서울 집값이 슬슬 빠지기 시작했고 금리가 슬금슬금 올라갈 때라 그 많은 대출 이자가 칼이 되어 목을 칠 수도 있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20억? 꿈도 크네. 당신처럼 세계 경제가 어찌 굴러가는지도 모르고 집 살 때 아닐 때 구분 못하는 인간은 돈 관리하면 딱 털어먹기 좋은 스타일이야. 미안하지만 나는 내 월급 20년간 당신네 가족한테 갖다 바칠 생각이 없으니 꿈 깨셔. 아참, 우리 아직 혼인신고 안 한 거 알지? 혼자 평생 갚아봐. 죽을 때까지 다 갚을 수 있나 지켜봐 줄게. 내가 해온 혼수 전부 빼갈 거고 이 집 리모델링 하느라 들어간 내 돈 당신 고소하면서 청구할 테니까 나한테 줄 돈부터 마련해 놓는 게 좋을 거다. 순간 남편놈 눈알이 요동치더군요. 설마 아니 혼신고 안 한 거 가지고 때려치우겠다는 말을 할 줄은 몰랐었나 봅니다. 서류상으로 부부도 아닌데 뭐가 그리 당당하고 뻔뻔한지. 당신 이러려고 혼인신고 안 한 거야? 나 잘하나 못하나 간보고 시가 식구들 마음에 안 들면 박차고 나가려고 혼인신고 나중에 하자고 그런 거냐고. 아무리 혼인신고를 안 해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고 결혼한 부부야. 내가 돈 좀 같이 보태달라고 했기로써니 뭐? 갈라서자고? 고소는 무슨 고소? 내가 당신한테 무슨 사기를 쳤다고 고소를 해? 당신 정말 나랑 끝장을 보자는 거야? 끝장 못 볼 거 없지. 당신이 어머니한테 전해. 내 월급에서 한 푼도 시댁으로 가는 돈 없을 거니까 꿈 깨시고 일자리 알아보셔서 이자 내시라고. 누굴 호구로 하는 거야 뭐야? 내 월급을 왜 당신 어머니 집 이자를 내? 다시 말하지만 당신 혼자 갚아? 그렇게 싸움이 격렬해지는데 남편은 어디론가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당장이라도 그 집에서 모든 걸 정리해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남편과 심하게 싸운 그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안방문이 열렸고 시어머니가 거칠게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놀란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그런데 남편은 없었고
시모가 신우까지 대동하고 와서는 저를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더라고요. 예, 어제 성진이가 밤늦게 집에 와서 너랑 싸운 얘기 다 들었다. 내가 밤새 열받아서 한숨도 못 잤지 뭐야. 누가 너희더러 대출 공짜로 내달라니? 나중에 내 아파트 유산으로 줄 테니 딱 20년만 눈 감고 내달라는 건데 너 손해보는 장사 아니잖아. 근데 남편을 이혼하겠다고 협박하고 내쫓다니 너 정말 우리 집안을 너무 무시하는구나. 잠이 덜 깼지만 순간 오늘이 날이구나 싶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이 거지 같은 집구석과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5억이 넘는 대출금 한 달에 이자가 얼만 줄은 아시죠? 죄송한데 그 돈 저랑 남편이 버는 월급 절반으로도 감당 못할 돈이에요. 거의 은행집이나 다름없는 집을 20년 후에 유산으로 준다고요? 됐거든요? 어머니 아들, 딸들한테 갚으라 하시고 전부 자식들한테나 나눠주시죠. 왜 저한테 와서 이러세요? 그리고 우리 부부도 아니거든요? 엄연히 남남인데 억지를 부리고 그러세요? 죄송하지만 저 어제부로 그 집 며느리 사직했고요. 아줌마 아들이랑도 끝내기로 했어요. 이혼이고 뭐고 귀찮은 절차 없이 내 집만 빼가면 끝이니까 개소리 그만하고 돌아가시죠. 그런데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싸대기가 날아오더라고요.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뺨을 후려친 거였습니다. 순간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시모와 신우를 쳐다봤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 남편 이겨먹고 시댁 무시하는 년 하면서 머리채까지 잡으려고 하시길래 저보다 한 뼘이나 작은 시어머니의 양팔을 못 움직이게 붙잡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너 당장 이거 못 놔? 이거 나 시어미를 개떡같이 알아도 유분수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미 화날 대로 화난 저는 어머니에게 똑같이 소리 질렀습니다. 잘난 대개 아드님이 임시직 전전하다가 지금 회사 취직하게 도와준 게 누군지는 아세요? 사람 구실할 때까지 걷어먹인 게 나고 모아놓은 돈 한 푼 없이 어머니가 준 깡통집만 가지고 와서 같이 빚 갚을 생각한 대인배가 나거든요? 아줌마야말로 나를 너무 우습게 보셨네. 아들 월급 쉽게 받아쓰고 내 것도 받았을 생각을 하시다뇨. 주거침입이랑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오늘부로 저 이 집하고 남남이니까 일 커지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생각 잘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나가라고 악을 썼더니만 그나마 상황 파악이 된 건지 신우이가 시어머니를 질질 끌고 나가더군요. 진짜 어이없고 열받았던 저는 당장 남편놈에게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꼴랑 한다는 짓이 너네 엄마한테 일러 바치는 짓이냐? 내가 지금 누구한테 싸대기 맞았는지 알아? 당신 엄마가 아침부터 동생 대동하고 와서 내 월급으로 대출 20년 동안 갚아달라고 억지 부리더니 내가 싫다고 하니까 남편 잡아먹는 년이라네? 뭐? 엄마가 당신을 때렸다는 거야? 살살 말하라고 했는데 아이, 우리 엄마 성질 하여튼. 여보, 일단 엄마가 때린 건 내가 사과할게. 그리고 나랑 헤어지겠다는 건 취소할 거지? 우리 그러지 말자. 일단 진정해. 나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고 진정한 상태니까 똑똑히 들어. 나 오늘부로 친정 갈 거고 이번 주 내로 짐 뺄 거야. 만약에 나 말리거나 당신 식구 동원해서 저지하면 그때는 더 큰 대가를 치를 생각해. 어디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싸대기니? 이런 막대 먹은 집안 못 알아본 내가 등신이지. 당신도 나랑 헤어지고 새장가 가고 싶으면 상황 파악 똑바로 하고 살아.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남편한테 쏟아내자마자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내가 내부덤을 판격이라 더 환장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지체할 것 없이 1시간 거리 친정 부모님께 연락해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득달같이 저에게 와주신 부모님과 오빠는 제 짐을 순식간에 싸서는 그 집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날로 용달 불러서 이틀 동안 제가 해온 살림이랑 혼수도 전부 뺐습니다. 물론 그 인간 엄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전화하는 바람에 집안 싸움으로 번졌죠. 아빠는 다른 거 몰라도 내 딸 등골 빼먹을 생각하는 집구석에 놔둘 수 없다고 하시며 내가 맞은 싸대기 당장 가서 갚아주고 싶지만 참는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전도 못 찾고 창피만 당하셨어요. 이혼이라는 절차 없이 저는 그 집 식구들과의 인연을 이렇게 난리를 쳐가며 끝냈습니다. 그 후 1년 6개월이 흐른 지금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을 압류당하고 어디 지방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살던 그 빌라는 어찌 됐는지 모르죠. 남편 놈이 진작에 헐값에 팔았을 수도 있고요. 혼자 도저히 이자 감당 못했을 겁니다. 아시죠? 최근 몇 년간 고금리 때문에 피 보는 사람들 많은 거요. 그 사람 엄마는 글쎄요. 자식 며느리 돈 우습게 보고 그런 일을 벌여놓고도 과연 정신을 차렸을까 싶네요. 이혼보다는 파혼이라는 말을 하지만 저는 결혼하고 이혼이라는 절차는 거치지 않았으니 그나마 리스크가 적은 경우였죠. 혹시나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면 결혼은 혼인신고 바로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결혼해서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일찍 파혼하는 게 현명한 일이겠지만 저처럼 결혼했는데 불행하다면 너무 슬픈 일이죠. 그러니 아니다 싶을 때 빠져나올 구멍 하나는 만들어 놓고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고 느낄 때 혼인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구독자님들은 현명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서 원하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